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외국인이 무식하게 쓸어담는 AI 반도체 이 기업이 세계 1위 됩니다. 이 AI 반도체가 현재 시장의 붐을 일으키면서 주도 산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언제 꺾일지 몰라서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AI 반도체 산업 자체가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1조 달러 클럽의 엔비디아가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가입했다가 아니라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거겠죠. 꿈의 시가총액으로 불리는 시총 1조 달러를 반도체 업체 최초로 달성한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워낙 단기간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높게 올랐다 생각하면서 저평가 종목군들을 찾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꼽는 기준점이 이 1조 달러고요. 1조 달러 클럽이고요. 현재 5개 기업만 유지하고 있는 몸값이 바로 이 1조 달러 클럽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달성한 업체도 9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 1조 달러 기업은 시대를 주도하는 신기술과 혁신의 상징이고요. 엔비디아의 강세 이후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군들을 찾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기술의 변곡점마다 1조 달러 기업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코는 이제 국영기업이니까 빼고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이 안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됐죠. 실질적으로 테크 기업들이 시장에서 들끓을 때 애플이 2018년도 8월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2018년 9월에 아마존이 전자상 거래가 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1조 클럽에 합류하게 되죠.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배달하고 하는 그 전자상 거래가 본격적으로 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부터해서 수많은 엄청난 기업들이 이 물류 기업들이 생겨났죠. 마찬가지로 그 붐에 아마존이 중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6월에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합류를 하고요. 2020년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검색 광고가 급증하면서 알파벳이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2021년도 6월에는 메타버스 열풍에 힘입어서 당시에는 페이스북이었죠. 메타가 1조 달러 클럽에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테슬라가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메타버스와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 클럽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죠.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1조 달러 기업이 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기업의 가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술의 변곡점이다. 즉 지금 엔비디아가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기업들이 AI로 인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AI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주가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 달 상승하고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산업의 부흥이 일어날 때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봤잖아요. 이번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진행을 했죠.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했는데
그것을 엔비디아의 CEO 젠승황 CEO가 비판을 하고요.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지난 5월 31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은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황 CEO에 대한 행보가 현재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요. 황 CEO가 텐센트와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 임원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6월 중으로 방중할 계획이다라고 현재 시장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전체 매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20%나 됩니다. 즉 중국 시장에 영향력이 가져오는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행보에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전슨황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의지를 얕보지 마라. 황 CEO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제재에 맞선 중국의 반도체 굴기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규제가 어떻든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준수하겠다. 하지만 중국은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국 현지 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중국을 견제할 카드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GPU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 분야에 쏟아지는 자원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 얕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반도체 패권이 AI뿐만 아니라 이 미래 산업,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대다수의 산업의 핵심인 만큼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냐? 일단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설립된 반도체 등 직접 회로 기업의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당국이 우대 대상 요건의 연구 개발이나 지적 재산권을 강조하는 것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국 반도체 굴기를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AI 기업을 1위부터 5위까지 나열해라 라고 했을 때 1위부터 5위까지가 미국이지만 6위부터 8위까지는 중국입니다. 즉 중국 시장 내에서 GPU 시장이나 이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CATL이 그렇죠.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 CATL이 세계 글로벌 1위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1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반도체 기업의 대폭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강세에 국내 반도체 시장은 악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열풍이 현재 합류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악재도 너무나도 명확하죠. 공장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재고가 쌓이면서 1985년 이후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재고가 쌓였는데 이 재고가 만약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업체들은 생산보다는 재고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쌓여있는 재고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과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워낙 많이 쌓였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불황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6개월 정도를 선행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쌓일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작년부터 주가가 흘러내렸죠. 이제는 그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됐고 앞으로 올해 3분기, 4분기, 하반기를 넘어서 2024년도에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받으려면은 6개월 이상 기다릴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GPU와 함께 사용되는 D램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이게 같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주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이 2000년 이후로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0조 2618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게 2000년도 순매수 규모인 3조 5913억 원 이후의 최대 규모입니다. 즉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1월부터 5월까지 순매수했던 기록이 원래 2000년대가 최대였는데 그 기록에 3배 육박하는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내 삼성전자가 저평가고 국내 시장이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외국인 투자들이 돈을 들고 현재 국내 시장에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AI 그리고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 상당한 저평가인 국내 반도체 기업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 발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번에 7만 원대를 회복을 했죠. 앞으로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거는 지금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추가적인 매수세와 거기에 더해서 국내 시장의 반도체 업황 개선까지 나와야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에 있는 현재까지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금 말고도 앞으로 들어올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과 여러 악재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중국 시장을 빠져나온 투자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수급들이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반도체, 일본의 인플레이션 부활, 인도의 소비 시장 활성화에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 운용사 에버딘의 투자 이사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시작한 AI 반도체 열풍과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들어온 국내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하반기까지 반도체 산업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단순히 5월달, 6월달에서 끝날 게 아니라 7월달, 8월달까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2차 전지에서 양극재가 움직이고 음극재가 움직이고 소재가 움직이고 장비가 움직이고 전반적인 산업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소부장부터 해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더 있으면 딱 좋겠죠.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6월 초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월 초에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K칩스법, 세액공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과 최근에 나왔던 G7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반도체 공급망 강화 내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 반도체가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죠. 즉, 이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나와 있는 이슈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시작된 글로벌 이슈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더해서 급격히 몰리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일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두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이 서플러스 글로벌은 중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얘네가 반도체 중고 장비를 매입하고 매각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를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가 있는 팹에다가 매각을 하는 업체인데 주로 TSMC, UMC, SMIC, DBI텍 등의 매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엔비디아가 위탁 생산을, 이 GPU에 대한 위탁 생산을 모두 다 TSMC한테 맡기기 때문에 이 TSMC가 계속적으로 그 공장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서플러스 글로벌이 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이 GPU를 받으려면, 최신 GPU를 받으려면은 6개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흐름은 내년까지 연결될 거기 때문에 TSMC의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이다. 즉 지금 당장 봐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BGF 에코 머티리얼즈입니다. 얘네는 최근에 반도체 장비 회전 특수가스 TSMC 국내 공급 기대감의 강세라는 기사가 떴는데 얘네가 KNW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KNW의 자회사 플루오린 코리아가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하는데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합니다. 즉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기업이 플루오린 코리아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반도체 장비 세정에 사용되는 이 고부가 불소와 육불 화황을 생산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과 대만의 TSMC, UMC 등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이 위탁 생산의 대다수를 모두를 TSMC한테 하는 만큼 TSMC와 연결된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적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적인 시세를 낸 이후에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 공략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이 아닌 서플러스 글로벌은 지금 당장 분할 매수를 하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AI 반도체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AI 반도체가 지금 당장만 올라가고 끝날지 아니면은 올해 하반기까지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